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의 이제 세 번째 하위 영역인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 관리 능력.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할 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항상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존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의 영향을 받는 조직원들과 이제 함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 능력의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사회에서 다 갈등, 뉴스를 보더라도 계속 갈등이 있죠. 그래서 갈등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요. 갈등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직업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한번 도출을 해보고, 또 직업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윈윈 갈등 관리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갈등의 의미. 자, 조직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사례 A 한번 볼게요. 어느 가구 회사에서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대요. 이에 따라서 회사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부서 통합 및 원가 절감 방안을 찾고자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대요. 이 팀의 리더인 M은 모든 팀원에게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신임 격리 담당 감독관인 R씨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처리해서 보관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잠깐만요 하면서 구매 담당인 I씨가 말을 막았대요. 재고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R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계속 많이 발생돼요. 이제 그 직업 생활에서. 사례 B 한번 볼게요. 매출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팀 리더 MC는 사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업사원 L과 K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L과 K. K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L은 그건 아니에요.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K가 점점 말이 없고 위축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의에서 K씨는 텔레마케팅을 하여 영업사원들의 추가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더니 L씨가 자기 자신의 대금 결제도 모른다면 당신은 영업부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팀 리더 MC가 이제 중간에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죠. 자, 언쟁은 멈추고 둘 사이의 의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재를 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동안 경험에서 조직 구성원 간 갈등을 이제 한번 떠올려보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갈등이라는 게 무조건 없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나요? 니체가 얘기했네요. 인생은 이 고통과 이 권태의 시계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고통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이제 고통이 없으면 또 권태롭다는 거죠. 그것처럼 갈등도 조직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또 성과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등의 개념 한번 볼게요. 갈등의 어는 라틴어의 컨피게레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콘과 충돌하는 피게레, 그러니까 플릭트, 합친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조직 간의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충돌한다.
conflict가 이제 영어로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이나 의견의 불일치는 불가피하며 본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등을 계속 나쁜 거니까 피해야 돼.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신과 조직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대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갈등의 정도, 직무 성과. 그러니까 갈등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을 때 이제 직무 성과가 높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갈등이 너무 높아도 직무 성과가 떨어지고, 갈등이 너무 없어도 직무 성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조직에서 갈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단서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할 때는 이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타인의 의견에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거. 제대로 핵심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편을 가르고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또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또 어떻게 증폭되는지 일단 승패의 경기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적대적 행동으로 보면 더욱 그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팀원들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긴 해야 되지만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관여,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갈등의 쟁점 및 유형. 실제로 갈등을 파악하는 일은 보기보다 매우 어렵대요.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갈등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의 해결, 사례 1번, 사례 A번. 앞서 갈등의 의미와 원인, 학습활동 사례 A에서 살펴보았던 R과 I의 관계에서 R이 재고를 줄이기 원하고 I가 반대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이 명확해졌대요. R은 자신의 제안이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I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만약 R이 갈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파악했더라면 그 갈등은 더 커졌겠죠. 일단은 이제 R이 알겠다.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례 B 쪽에서는 이제 M이라는 요 중간 중재자가 있었죠. 그래서 팀 리더 M은 3명만의 모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대요. 여러 명 있는 데서 그럴 땐 그 사람들만 따로 빼서 중재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대립적인 상황에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져야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게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거고 최근에 겪은 혹은 기억에 남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볼 필요가 한번 적는 활동을 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과 해결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하고 절대 빈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온통 뒤집어 쓸 것이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지, 또 다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그녀는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겠다. 뭐 등등 이런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되는 그 쟁점을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되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크게 2개의 문제로 정말 진짜 문제가 핵심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인지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해서 한번 이제 갈등의 쟁점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정말 역할이 모호해서 갈등이 발생되는지, 방법이 불일치한지, 목표가, 절차가, 책임이, 가치가, 사실 자체가 이제 불일치하는지, 그러면 이건 하나의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죠.
핵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반면에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뭔가 싸우는 것,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해서 싸운다던가 자존심에 대한 위협, 질투, 시기, 질투, 분노,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저 사람을 눌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 이런 데에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이제 두 가지 유형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불필요한 갈등, 또 다른 형태로 유형을 구분을 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래요. 괜히 이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명확하게 이제 전달이 안 돼서 잘못 이해하거나 부족한 정보 등으로 전달이 불분명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갈등도 발생되고요. 편견이나 변화에 대한 저항, 항상 해오던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나오는 의견 불일치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갈등. 이거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아까 이제 핵심 문제를 통해서 온 그 갈등은 해결을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래요. 이러한 갈등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되는 욕구나 목표, 가치, 이해에 놓였을 때는 해결 가능한 갈등이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몸담고 있지만 다른 부서 출신인 두 명의 직원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이럴 때는 그 문제의 원인, 어디서 의견 불일치가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갈등은 한순간에 발생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지 않게 큰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갈등의 과정은 다음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첫 번째, 의견 불일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불일치가 온다. 많은 의견 불일치는 상대방의 생각과 동기를 설명하는 기회를 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사라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사소한 오해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대결 국면.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이제 단순한 해결 방안은 없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대요. 일단 대결 국면에 이르게 되면 감정이 개입돼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좀 디펜스 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즉 상대방의 갈등은 한순간에 발생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지 않게 큰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갈등의 과정은 다음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그 다음 이제 의견 불일치, 그리고 대결 국면, 그 다음에 격화 국면, 아주 이제 최고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화 국면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하여 더욱 적대적인 형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의견 일치는 물 건너가고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며 극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좌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른 요인들에까지 이제 불을 붙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 제안을 부정하고 상대방은 그의 반격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로 자신들의 반격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엄청 싸운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뭐 언어폭력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폭력 이런 것까지 행사하는 격화 국면에 이를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부딪히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진정 국면으로 되게 된대요. 계속되는 논쟁과 긴장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이러한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점차 흥분과 불안이 가라앉고 이성과 이해의 원 상태로 돌아가려 한대요. 이게 진정 국면. 그러면서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 과정을 통해 쟁점이 되는 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제안을 이제 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재자,
조정자,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갈등의 해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갈등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에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일치하려고 한다. 서로 간에 쌓인 갈등의 해소는 회피형, 지배형, 타협형, 수능형, 통합, 협력형 등으로 이루어진대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회피할지, 강압형으로 할지. 자, 회피형. 피하는 거예요. 이 전략은 나도 지고 너도 지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갈등. 경쟁형.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그래서 경쟁형은 좀 지배형이라고도 하고요.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경우로서 나는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되는. 항상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지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같이 둘 다 이런 갈등 부분에서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수용형. 내가 지고 이제 양보하고 너는 이기게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높게 하는 경우로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타협형. 이제 give and take죠. 일단은 중간 정도로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협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즉 갈등 당사자들이 반대의 끝에서 시작하여 중간 정도 지점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통합형. 이게 가장 좋겠죠.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통합형은 협력형이라고도 하고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든 높은 경우로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과 공개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대요. 통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쟁점의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한대요. 내성적이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서투른 팀원을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해된 부분을 검토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 일단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려운 문제에 일단 피하려고는 하지 말고 일단 맞서고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안 들으려고 하고 막 말을 자르고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타협하려고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논쟁하고 싶은 유혹을 또 떨쳐내고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방안은 이렇게 윈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잘 생각해서요. 첫 번째는 충실하게 윈윈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사전 준비도 하고 자신의 위치, 관심사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윈윈에 기초한 기준에 동의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고 그 대안에서 해결책을 평가해보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실행하는 데 동의하는 이런 단계로서 윈윈 전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영역인 세 번째 이제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